공간 에디터 수미쌤 이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물건 버리기를 못해서 아예 정리를 시작도 못 하시나요? 정리할 때 물건 버리기부터 하라는 거는 정말로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정리를 아무리 이것저것 보고 따라 해도 유지도 안 될 뿐더러 물건을 찾아 쓰기 불편하다면 바로 공간의 용도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건을 비워야 공간이 보인다는 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거하시는 그 공간에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 이것을 정하는 게 바로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간의 용도가 정해졌다는 것은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무엇을 사용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하는 것부터 단계별로 끝날 때까지 이걸 선으로 연결한 것을 동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미니멀하게 동선을 만들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가구 배치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물건을 언제든지 찾아 쓰기 쉽게 사용을 하려면 그 물건을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가구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하자면요, 집 정리를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물건 버리기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공간의 용도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미니멀한 동선으로 가구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면 돼요.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공간의 용도, 가구 선택, 가구 배치, 물건의 제자리, 이게 한꺼번에 결정이 지어지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리정돈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물건 버리기? 아니에요. 정리정돈의 본질은요, 내가 사용할 물건을 언제든지 찾아 쓰기 쉽고 언제든지 되돌려 놓기가 수월해야 하며 이것이 유지가 가능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일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있죠.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그러한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이 걸렸다. 그럼 이거를 1시간으로 걸리게끔 해서 전략되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루에 2시간씩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직장생활하는 딸, 이렇게 3인 가족이 사는 댁인데요. 50평대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작지 않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데, 자, 잠깐 이 댁의 비포를 한번 보고 오실까요? 예, 여기는 딸이 사용하는 방이고요. 이 공간은 엄마가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서재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방은 옷방과 창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 확장 공사를 했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아빠가 옷을 막 얼른 들어가서 얼른 꺼내 갖고 온다고 그 큰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은 아빠 혼자 주무시는데 사실 이 공간에는 엄마 옷이 있어요. 정말 동선이 다 꼬여있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공간의 용도를 쉽게 정하시려면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주소를 검색하시면 평면도라는 게 나와요. 그걸 한번 출력을 하셔서요, 우리 집의 구조를 한번 한눈에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이 댁 같은 경우도요, 보면 엄마가 서재로 사용하는 공간 있죠. 물론 잠도 여기서 주무시긴 하지만 이 공간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딸이 사용하는 방은요, 붙박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거에다가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이걸로 옷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또 여성분들은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핸드백에 화장품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잡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갈 곳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재로 쓰는 공간이 이 공간이
공간이 좋을까요? 엄마가 지금 쓰고 있는 서재 공간이 좋을까요? 당연히 붙박이 장이 없는 이 공간이 엄마가 서재로 사용을 하시고 붙박이 장이 있는 공간을 딸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붙박이 장이 있는 곳을 딸방으로 하고, 자, 옷 정리는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막 자세히 여기서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 영상에 보면 사계절 의류를 모두 걸어서 수납하는 방법 정말 많이 소개해 드렸거든요. 재성 목록에서 의류 정리 찾아보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상에 정말 평생 도움이 되는 컨텐츠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이렇게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딸이 사용하던 방은요, 정말 곳곳에 책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분은 바로 엄마예요.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딸방에 있었던 책장, 그리고 창고에 있었던 책장 쫙 모으니까 어때요? 정말 근사한 책장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장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세트인지 제가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원래 세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배치를 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될 수 있으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뒤통수가 보이는 배치를 하시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배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상에 앉았을 때 대각선으로 문이 보이는 방향에 배치를 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장에는 엄마의 강의 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잡화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쫙 수납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강의 갈 때 필요한 잡화들은 여기서 꺼내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 또 프린터기 이런 것들은 책상에다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게 바로 공간의 용도라는 거예요. 창고처럼 사용하던 이 공간은요, 자, 아빠 옷을 아빠가 안방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안방으로 가야겠죠.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댁은 게스트룸을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살고 있거든요. 국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갖고 집에도 오고 또 사돈들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머물다 가시는데, 또 딸하고 사이가 오면 안방에 침대를 내어주신대요. 그럼 딸하고 사이는 미안하고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게 사실은 이불장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이 옷장, 좀 오래된 가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옷장을 옮겨서 이불 수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서랍장 같은 것도 또 비워놓으면 외국에서 오게 되면 좀 아무래도 최소 뭐 2주 이상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이 방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방에 비해서 춥다 그러더라고요. 확장을 하고 또 옆에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어나오는 바람이 있겠죠. 그런데 더 좋은 게 이렇게 그 발코니로 나가는 그 문 앞쪽으로 침대 배치를 딱 한 거예요. 굳이 창문 앞쪽에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코니 문도 안 보일 뿐더러 외국에서 오게 되면 뭘 많이 가져오죠? 그렇죠. 캐리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왔을 때 침대 헤드 뒤에다 캐리어를 놔두면 어수선을 하지도 않고 사용하기가 좋겠죠. 이렇게 나의 라이프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저절로 침대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침대가 볼륨이 굉장히 큰 침대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이 침대가 좀 너무 크고 아무래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좀 새로 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재방에 있었던 침대를 임시로 옮겨오고,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싱글 2개를 놓을 수 있는 걸 추천을 해드렸고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의류 정리거든요. 의류 정리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계절마다 옷 정리하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가 너무너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사계절이 분명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겨울이 온 것처럼 엄청 춥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보일러 틀어놓고 잤거든요. 안 그러면 막 감기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봄, 가을이 없어졌어요. 1년에 한 6개월 이상이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봄, 가을이 있긴 있잖아요. 한절기마다 옷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타이밍을 놓치세요. 그래서 옷을 입기는 입어야 되니까 어떤 날은 자꾸 옷을 또 사세요. 그래서 리뷰박스가 계속 쌓이게 돼요.
옷장이 작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불이 여기 있다 보니까 옷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불을 게스트룸으로 보내고 이 공간에다가 자 욕실 앞쪽에 있는 드레스룸은요 아빠의 옷을 수납을 했어요. 왜냐면 아빠는 아침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욕실에서 나와서 이 정도까지는 아빠 옷으로 아시죠? 저희가 봉 설치해서 옷걸이 조절해서 이렇게 수납해 드리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공간 자 이쪽도 이불을 넣어놓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선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옷을 못 넣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선반을 다시 설치를 해서 위에 공간은 가방을 놓고 아래 공간은 빈옷을 거는 공간을 했어요.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리를 하시든 간에 그냥 있던 자리에서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리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정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옷이 적지 않은 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실은 이 댁은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창원인데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코칭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먼 지역은요 견적가가 한 1.5배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 댁의 큰 따님이 계속 톡으로도 메일로도 연락이 왔었어요. 멀리서 사는데 엄마 집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엄마 집을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많은 인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적가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고 싶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코칭 하는 걸 아니까 본인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이게 온라인 코칭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런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이 정도 볼륨을 하려면. 이제 왜냐면 저희는 한 번에 가서 막 쫙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구 배치부터 아이템별로 하고 막 이렇게 사용할 물건을 선별해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꽤 오래 있다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열흘 정도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숙련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댁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구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엄마한테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불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또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의 인원 저랑 이제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식구들이 내가 하라고 하는 거를 해줄 수 있냐 할 때 해줄 수 있대요. 사실 이게 의류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또 본인들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사이까지 딸이 엄마랑 이렇게 분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막 가구 배치하고 안에 내부 공간 다시 선반 설치하고 봉 설치하고 막 그리고 어느 곳에는 어떤 의류를 아이템을 넣어라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되게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태리 사이 말도 안 통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엄마가 둘째 딸을 호출했어요. 그래서 형부를 데리고 나갔다 와라.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장모님이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처음에 오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모든 공간이. 그러니까 좀 이러더니 본인 방이 가구 배치가 된 걸 딱 보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식구들이 다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창원이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에 저 출발을 했거든요. 저는 일산이잖아요. 태풍이 부는 때였어요. 근데 막 출발하는데 태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주방만 빼고 했어요. 주방은 고객님이 새로 싱크대 작업을 하고 싶어 하셔갖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도면 다 해서 보내드리고 인테리어 끝나면 요거는 온라인 코칭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방도 무조건 동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1시에 끝나서 집에 오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외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제가 며칠을 좀 고생을 했었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은 너무 힘들었고 했지만 그 먼 타국에서 한 1년이라는 기간을 친정집 정리해주고 싶어서 계속 저한테 의뢰하고 물어보고, 또 심지어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은혜를 되게 많이 입었었다고 삼촌 댁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걸 의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삼촌 댁은 만만치 않게 멀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리가 먼 데는 견적가가 많이 나오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아빠 퇴근하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굉장히 식구들이 다 너무 좋아했는데,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제가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이태리에서도 제 영상만 뜨면 그걸 보고 본인이 적용해서 본인 집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고 있으면 남편이 또 그거 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여기 한국분들 주거 문화는 다르지만 라이프는 한국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어딜 가도. 그래서 제가 외국에 계신 분들을 주로 온라인 코칭을 많이 해요. 거리가 멀거나. 그리고 1인 가구들 온라인 코칭으로 하면 직장 다니면서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50평대의 집을 온라인 코칭으로 진행을 하려면 한 2달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생기잖아요. 그럼 기한 제한 없이 제가 기다려드렸다가 또 코칭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먼 타국에서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함께 도와서 하고 가서 이태리 가서 소개하는데, 정말 선생님 덕분에 너무너무 의미 있는 한국 여행이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있으면 또 한 번 더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온라인 코칭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제발 수납도구 먼저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댁이 물건 많아 보이죠? 비포 보면은요, 그쵸? 딱 보면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용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버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집 정리는 물건 버리기부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생애 주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건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발달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정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쓸만한 걸 그냥 놔두시거든요. 쓸만한 것과 쓸 물건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느 생애 주기에 있느냐예요. 그럼 물건을 선별해내는 게 정말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건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을 버리기가 아니라 이러한 기준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렇게 갈자리를 다 찾아가니까 얼마나 명확하겠어요. 고객님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딸이 그렇게 먼 외국에서도 엄마 걱정을 했던 게, 엄마가 좀 몸이 약하시니까 엄마한테 이거를 직접 하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안 놓이고,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겸사겸사 오는 김에 온라인 코칭을 이제 받아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경험해 보니까 해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야무진 친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젊은 친구를 알게 돼서 참 행복하다. 저는 사실 요즘 MZ 세대들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요,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것과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 선별하는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또 오히려 보고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안 했다면 이런 멋진 친구들을 어떻게 알고 지낼까 해서,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는 꿈이 세계화가 목표니까 또 이태리로, 또 지금 해외에서도 온라인 코칭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의 목표는 해외로 강연을 가거나 이러면 이분들 꼭 만나 뵙는 게 또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떠한 방법을 보여준다기보다도 여러분들도요, 정리 정말 맨날 이거 매여 살고 막 정리해야지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자, 그거에서 해방되시려면요, 여러분들 공간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투시도, 그래서 평면도를 놓고 이 공간을 무슨 용도로 쓸까, 이걸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요, 방법은 나머지는 다 나와요.
네, 그리고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요, 정말 온라인 코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효율적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